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이 아줌마가 사고 쳤어. 무슨 아줌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아줌마 중에 한 명 있잖아. 네. 백인 아줌마. 네. 누구야? 백인 아줌마요? 백인 아줌마 누구? 힐러리? 아니, 힐러리는 뭐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내가 관심 없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여자. 가장 막강한 여자? 저기 독일에 있는 아줌마. 땡이고 땡. 뭐 누구 그럼? 돈의 입장에서. 그 레고 아줌마?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그린 닌자의 엄마. 그린 닌자 엄마야, 그 네, 아줌마가? 그린 닌자의 엄마. 엄청 똑똑하죠. 네. 남편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아들도 영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죠? 세 명 다 박사고, 와이프랑 자기, 아니 남편이랑 자기. 그 제니 앨런 아줌마가 하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짜증나는 거, 저는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인데 아침 시작부터 이상하게 잘난치게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얘기했는데요. 뭐 회의록에 대한 결과 얘기 많은데 저는 잘못된 시각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조기에 언제 한다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는 애들은 하수다. 오늘도 자기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얘기했냐면요, 이 회의록에 나온 건요. 통화 정책의 변동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유럽, 중국 경기에 약간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냐면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는 애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엔화가 훅 올라가는 거야. 117, 118 막 이제 가는 거야, 지금요. 네. 우리나라도 아침에 보니까 지금 얼마? 1110 몇 원 가던데. 1110원. 아침에 시작할 때 7원 정도 올라갔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훅 올라가는 거야, 지금요. 네. 이거가 좀 시장의 방향성을. 왜냐면 딴 애들 예를 들어 독일의 무슨 누구야? 메르켈 총리? 네, 메르켈. 메르켈? 메르켈. 메르켈이나 또 하면 엄청 또 힘센 여자 있잖아. 메르켈은 서방 지역에 힘센 사람이고요. IMF 총재 라가르드? 그 여자도 힘센데 더 힘센 사람 한 명 있죠. 민간인으로서요. 민간인 중에서도 여성으로요. 국방장관 했던 사람 있다. 누구지? 까만 아줌마인가? 이름은 내가 또 몰라. 이름까지 몰라. 네. 시살 문제를 알면 되는데 그 사람이 반군 출신이야, 반군. 우리나라 보면 완전히 빨갱이. 오랑캐지. 예전에 보면. 네? 인권적 같은 사람이 예전에 보면. 그게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반군 출신이에요, 그 여자가. 예전에 보면. 예, 그래갖고 그 여자가 지난 정권 때 여성인데, 반군에 걸려갖고 국방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센 여자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옐런 의장 이 회의록 때문에 아주 뻥 깠어, 지금 오늘. 완전 시장에서 그냥 쑥 오늘 밀리고 있는데, 그게 큰 요인인데요. 오늘 그런 것들이 하여튼 시장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지금 약간의 혼란스러운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우크라이나 경찰총장 이런 분만 좋아해요. 그 예쁜 여자? 네.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 네, 우크라이나 경찰총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 시청자 좀 봐주세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네. 이 여자인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성훈 대표가 똑똑하고요. 정말 꼼꼼하고 좀 대세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중한 시간에 지금. 저는 점잖게 옐렌 얘기하고 브라질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젊은 여성 예쁜 경찰청장 얘기하는 거는 정말 시장에 아무런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뭐야? 제가 지금 옷방사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야. 허니버터칩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허니버터칩을 3군데를 갔는데 사지를 못했네 지금. 호빵만 사왔잖아. 호빵만.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는 인기냐. 우와 진짜 예쁜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 크라운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오늘 몰랐나요? 아침에 몰라? 난 관심이 없어. 몰랐다 그랬구나. 아니 허니버터칩을 우리 딱TV에서 제일 먼저 다루지 않습니까? 얘기했잖아. 10월 5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작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네. 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해.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트렌드는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이따가 제가 깜짝 놀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 쫓아다니면 하여튼 주식은 제가 모르겠지만 딴 거로는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하여튼, 언제 우리가 올렸나요? 10월 9일인가 10월 9일 올렸죠. 9일날 올라갔는데 이 허니버터칩 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마트에서 파나요? 뭐로 안 팔거려? 네. 그런 거 잘 물어보지 마. 저는 과자를 안 먹어요. 왜냐면 한편 어짱 한편 중간 달짝지근한 이거거든요.
딱 고칼로리죠. 그래서 살찌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얘기하지 마. 예, 예. 아니 못 먹어봐 갖고 이게 한 달짜 이게 몇 개월 갈 건지 아니면 1년을 넘을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가사키 짬뽕처럼 반짝하고 말 건지. 근데 보통 이런 변화구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 원래 항상 감자칩 짭조름한 게 오래 가지. 이런 거 오래 안 가잖아요. 새우깡 오래 가잖아. 이것도 약간 짜요. 이것도 약간 짠가요? 짜고 짜면서도 단맛이라는 요즘 인기 있는 그런 항목이죠.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오래 갈 건지 아닌지. 네. 예,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세요. 이성훈 네. 대표. 농담 그만하시고. 일단 농담은 아니고요. 허니버섯칩을 좀 사 먹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환율이 가장 또 중요한 이슈로 또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낙폭을 좀 보여줬던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롯데케미칼은 역시 대장주다. 자기도 인정? 인정하죠. 롯데케미칼이 역시 대장주다. 롯데케미칼 조정폭은 적었는데 일단은 또 반등으로 바로 이렇게 오늘 좀 오를까? 이어지는 3% 오르는 것 같은데? 3% 정도 지금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자동차에서 어제 현대차가 막 변동성 크게 보여줬는데 네. 오늘도 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재료 있는 종목들 네.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요즘에. 네. 그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네. 예전에 한번 그 SK케미칼을 언급을 드릴 때 네. SK케미칼에서 LG화학의 향기가 난다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장기 성장 시나리오가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주가는 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네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그 부회장이죠. 네. 최창원 부회장이 네. SK 케미칼 네. 지분에 대한 쪽에 대한 인수 얘기 나오면서 지금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FTA 관련주들, 네. 펜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 네. 그다음 이런 기업들도 역시 10% 이상에 대한 100% 아니야? 상승. 펜은 100%가 아니죠.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아니죠.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아닙니다. 저 직업도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100% 아니는 제가 네. 그것만 인정 못한다 하는 주식이 펜 한 번 펜한테. 했잖아. 그 보고서 한 번 했었잖아요. 난 인정 못해 그래도. 네. 아, 그렇습니까? 오늘 대형주 중에서 눈에 띄는 주식은 앞서 장이 이걸 얘기했고요. LG 이노텍에 대한 레포트가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특히 LG 이노텍 좀 괜찮다 보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요즘 하여튼 애플 컴퓨터가 뭐 한쪽에서 1조 달러 간다는 거고 한쪽에서 버블이다. 이제 차익을 실어야 된다는 얘기 있고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오늘도 뭐 잠시 후에 오늘 또 시간이 허락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마이크론이 요즘 초미의 관심입니다. 미국에. 우리 형들 사이에서는요. 우리 형들이면 다 누군지 알죠? 네. 그 행동하는 형들이야. 이 형들이 사이에서 얘기가 많다라고 해.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제 SK하이닉스도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 정도 깔끔하게 시장 상황 간단히 살펴보겠고요. 종목으로 보면은 이성훈 대표가 어찌됐건 간에 연초에 했다가 박살났다가 요즘 뒷공문이 올라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도 현대엘리베이터. 어쨌든 일단 원죄를 벗었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그리고 하여튼 현대엘리베이터는 어찌됐건 뭐 간에 쓰레기 종목을 얘기했다는 둥 뭐 별의별 예고를 다 먹었잖아 엘리베이터 때문에. 나는 그런 표현 안 해. 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쓰레기라는 표현은 인간. 아니 그 게시판에 뭐 이런 대도 않는 종목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둥 게시판에 자기는 술 처먹고 뭐 장난질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지 그래도. 아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안 들었지. 나는 그 말까지 듣는 사람이야. 근데 게시판 보면니까 네. 훈훈해. 이따 오늘 훈훈합니까? 또 훈훈한 얘기 일부 끝나기 전에 또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게시판에 글 읽는 순간 제가 알게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아 진짜요? 눈물까지 안 흘렸어, 솔직히. 자꾸 진짜라고 물어보면서 나의 심정, 그게 강조지, 강조. 그만큼 감동받았다는 거지, 나는. 사람이 진솔하지 못해서. 저처럼 진솔해야죠. 아니, 그냥 난 강조는 조금 해요. 네. 근데 일부 끝나기 전에 그 게시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게 얘기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다뤄봐야 될 이슈에 대한 쪽은 네. 저거가 아닐까. 현대 로지스틱스. 어저께 이제 CJ 대한통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야, CJ 대한통운도 뭐 1등, 매출 1등 하겠다는데, 너도 나도 다 1등 하겠대요? 너도 나도 다 1등 하겠대?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 현대 로지스틱스 1위로 키운다. 롯데 비밀카드. 그래서 제목이 나왔는데, 일단 이름은 안 바꾸겠다. 롯데 택배, 롯데 로지스틱스로 안 바꾸겠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를 어떻게 했냐면, 현대상선이 30% 지분, 그다음에 오릭스가 투자를 끌어와갖고 이제 롯데가 35%인데 결국에 오릭스는 사모펀드란 말이에요, 얘네들. 네네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팔고 나갈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로 이제 그냥 참여를 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롯데 물류가 규모가 현재 지금 5조에서 6조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물류회사는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롯데에서 담당하는 게 2조에서 3조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3조를 갖다가 현대에다가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현대에다가 물어지게 롯데물류가 더해지게 되면 현대로지스틱스가 4조로 당장 CJ 대한통운을 제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서 합병해 버리면 사실 얘네가 1등인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우리가 남이가 이래버리면 얘네들이. 그래서 재벌들은 다 친하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뭐 1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어저께 준비하려다가요.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급하게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잠깐 좀 보고 하나만 넣어주겠는데요. 좀 아까 말했던 지금 현대 로지스틱을 뭐 뒷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왜들 뭐 현대건 CJ 대한통운이라고 얘기들 하느냐 증권업계에 있는 애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되잖아요.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1990년대 일본에서 해답을 찾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해답을 찾아라. 레포트가 그거예요. 별거 아닌데 어저께 이제 보여드린 건데 오늘 잠시 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경제 성장의 한계를 부딪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을 계속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성장을 찾는 거야. 성장. 그러니까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하면 뭐야? Q가 뛰는 걸 사는 거야. Q가. 근데 그 다음이 되면 뭐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지 뭐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이성원 대표 주위에 보면 있죠. 벌써 이성원 대표 나이도 위에 있는 사람 벌써 은퇴한 애들 보면 난 그래도 좀 새로운 게 있어갖고 뭐 저 월세 받는 게 있어갖고 한 달에 200씩 들어와. 이런 애들 있죠. 네. 그러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그런 거, 우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 같이 만난 분 한 분이 벌써 뭐 청란지 어디에 벌써 뭐 2개는 해놨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 250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요. 차티고 포트니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고성장보다는 안정 좋은 돈 버는 찾자는 거야. 그게 바로 제목 자체가 90년대 일본에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택배 이런 애들이 올랐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셔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얘기가 됐고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또 시간 되면 왜들 또 택배나 이런 데 날린지 그걸 제가 사실 이거 미리 얘기를 뭐 해갖고 약간 초를 쳤는데 이 친구가 기분이 남았어. 약간 마음이 상했어. SFA라는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레포트로요. 그래서 그걸 2부 시간에 할 때 국내외 제가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SFA라든가 이 물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SF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나 이런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말이죠. 초이노믹스가 막 시작되면서 9월 초에 서비스 7대 산업 강화 뭐 이런 프로젝트 있죠. 네. 물류 산업 2020년까지 2배 만들다. 그런 거 기억나죠? 네. 다 거기에 일환이에요, 지금 이게. 알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누가 개인들이나 어떤 조그만 애들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형님만 알고 계세요? 이런 게 있대요. 미쓰리에서 뭐가 받았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큰 나라의 틀이라든가요. 네. 크게 예를 들어서 큰 손도 대한민국의 큰 손 제가 보기엔 다 필요 없어. 그냥 만년 저평가돼 있는 주식 한다는 거 말로만 떠들고 뒤에 가서 이상한 짓들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 진짜 큰 형들 있죠. 아이칸이면 아이칸 형, 데이비드 아이언 형, 이런 형들을 모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제 말은요. 지금 이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면 약간 기분이 빠지기 때문에요. 2부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얘기 잠깐 더 하고 가자. 삼성이나 LG전자가 말이죠. 올해 TV 시장 중국에서 좀 회복했다고 하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가 희망적인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유독 이 TV 시장에서만큼은 중국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 이 중국 기업들이 하도 엄청나게 그걸 공장들을 졌잖아요. LCD 공장을 져갖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리서치 여기 디스플레이 서치죠. 디스플레이 서치에 가서 봤는데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삼성이 지금 자기 안 보여주는 거지. 전자가 9.4%, LG전자가 3.6% 일단 이 점유율을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10%를 못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면 1분기에 한국 기업 점유율이 11.3%, 그다음에 2분기에 다시 또 14.2%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언제죠?
지금 올해 이제 올해 처음으로 10%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게 되면 하이센스죠. 하이싱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춘추전국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 스카이워스가 14.4%, TCL이 12.4%, 네. 창홍이 11.8%,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콩가가 9.4%, 샤프가 5.4%, 소니가 4.5%, 하이얼이 3.7%이기 때문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정말 이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뭐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LG전자 10%를 넘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빅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 돌파했는데요. 계속 돌파가 될까? 계속 유지할까? 어떻게 봐요? 뭐 전혀 상관없는 일단은 상승세라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데 좀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통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TV가 됐던,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꼼꼼히 오늘 이제 뉴스를 딱 보니까 나는 전 세계 태블릿 판매가 줄은 줄 알았어. 전 세계 태블릿 판매가 늘었더만. 그 와중에 삼성만 못 판 거였더만. 올 초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니 자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지. 삼성에서 얘기한 거지. 삼성에서 올해 대박 쏘겠다 그랬죠? 2억대 판다 그랬잖아요. 이거 됐죠? 예. 그러니까 그게 1분기에 2분기에 그런 뉴스가 나왔었으면 1분기에 왜 그랬을까를 왜 분석을 안 했을까, 얘네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럽니까? 삼성이 X된 얘기를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네이버 뉴스 보지 말고 뭘 봐라? 구글 구글. 뉴스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뉴스에 보도는 안 돼도 삼성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알고 있더라도 워낙 우환이 있기 때문에 나쁜 얘기를 보고를 안 한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우환이 있으면 할 수 없어, 그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분명히 대비책이 나왔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개진되는 것이 아니냐. 삼성이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대기업으로서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지금 우환. 회장님 부재에 대한 상황의 영향도 우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르잖아요. 네. 팟빵 게시판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저희가요. 중국을 이게 말은 많이 하죠, 저도. 네. 아는 척은 하죠. 근데, 네. 제가 가본 건 2번밖에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잠깐 가봤고, 올 봄에는 며칠 있는 건 태어나 처음 가봤죠. 네. 그전엔 비행기 타러 갈아타러 갔었는데, 그래도 전 이제 나름대로 스타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잘 못하지만, 뭐 중국에 대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 정도는 제가 좀 아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말 중국이 얼마나 이런 실감나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저희가 화요일 날부터 아주 신나게 또 살아있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좀 봐주세요. 네. 게시판 좀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 게시판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분이 저희 올 봄인가요? 네. 언제야? 6월쯤인가? 언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100만 원 넘어가면 네. 어떻게 된다 할 때. 그때 100만 원 되면 이 상해에 계신 분이셨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상해를 초청해 줘서 한껏 베풀어 주시라 그랬거든요. 네. 100만 원 못 갔잖아. 100만 원 못 가서 우리는 그냥 짐짓 못 갔구나 했더니 이분이 죄송하게도 서울에 오신대요. 와 계신지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부분만.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24일 월요일 저녁이나 24일 저 시간 있어요. 점심에 괜찮은 시간 있습니다, 저. 말씀해주시면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이버 100 넘기고 상해를 모시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한국에서 뵙게 되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상해에서 연필 초상해. 아직 들어오시진 않으셨나 봐요. 상해에서 그런가 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어제 이 부분 때문에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눈물까지. 눈물을 흘릴 네. 뻔했죠. 왜냐면 제가 업계 들어온 지 7, 8년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써주신 분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특히 저희가 아는 것도 없는데 네이버로 또 물론 100만 원 간다고 이성원 대표가 얘기했고 저는 안 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그냥 동참을 했지만 저도 그래서 지금 X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맛있는 걸 해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날 뵙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뵙기로 했는데 그분이 또 제가 메일을 보냈거든요. 네. 메일을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모처에서 만날 텐데 그분이 우리한테 선물 주신대. 뭔지 알아? 뭡니까? 우리 물건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네. 맛있는 점심을 사주신대요. 아. 맛있는 우리가 또 차 사면 되잖아요. 점심? 또. 점심? 점심. 난 못 가겠네? 자기 했어. 3시야. 그래서 3시? 아, 그럼 되지. 됐죠. 네네. 어디도 가능하잖아. 네네, 3시면. 가능합니다. 부산도 갔다 올 수 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하루 제끼지 뭐. 그래서 우리한테 실감나는 중국 얘기를 쭉 풀어주신대. 네네. 고맙지 않아?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90도서라는 거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요. 중국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난 이 얘기 들으니까요. 이 얘기는 하기가 싫어. 자존심 상해서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을 지나서 실크로드를 지나갖고 스페인 가는 첫 열차가 또 출발했다면서요? 그 뉴스 좀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 중국 애들이 먼저 해버렸어 이거? 유라시아는 진핑이 형이 배신 때린 거 아니야? 진핑이 형이? 진핑 형이 배신 때린 게 아니라 우리가 맘대로 한 거지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네. 이제 화면 이거 들으셨어요? 이거 좀 약간 서운해. 저장성이 어디야? 저장하는 데인가 보지. 저장하는 거? 네. 저장소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있는 네. 철의 실크로드 열려갖고요. 뭐 출발했다는지 뭐 하는 거야. 출발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근데 이거에서 중국에서 이 관련주가 떠오른대요, 요새. 뭐 관련주들 우리 얘기했던 이제 북차 남차. 네, 북차 남차뿐만 아니라 중국, 차이나 레일웨이 뭐 그런 회사들 있어. 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관심 있고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더 편하게 많이 가겠어요. 여행도 가고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해서 설국열차 같이 뭐 다 떼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내려서 먹기도 하고 수많은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분들 갑자기 중국에 놀자. 중국 가서 유럽 가야겠어 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란 조선일보 신문 보고 나서요. 좀 빵 터졌어요. 이거까지 한번 조선일보 뉴스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뉴스까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지금 좀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네. 거기 잡아놓은 네. 거. 한중 열차 페리. 이거 보셨어요? 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중 열차 페리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서 기차 타요. 서울 네. 가서 인천까지 가. 그래서 인천에 기차를 배에다 실어. 재미나는 건 기차를 배에 실는다는 거야. 기차를 배에다 실어? 그 열차 페리야. 그래서 그 기차가 상에서 내려. 상에서 어디 내려. 거기서 내일 타고 또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나 참 농담인 줄 알았어, 누가. 이거 은하철도 999인데? 농담인 줄 알았어, 농담 이 사람아. 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나왔던 말씀이래, 이게. 열차를 배에 싣고 설해를 건너 중국 철도와 연결하는 잠깐 기다려봐. 한중 열차 페리. 잠깐 기다려봐.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는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 예. 다시 읽어줘요, 그 부분. 나 이제 농담인 줄 알았어, 이거. 한중 열차 페리. 한중 열차 페리. 은하철도 999 프로젝트라고 해야겠는데 서해를 건너 기차가 서해를 건너서 중국 철도와 연결하는 한중 열차 페리를 타고 근데 더 웃긴 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느 나라 이런 데가 있을지 모르지. 네. 나 농담인 줄 알았더니 7억인가 얼마가 벌써 배정됐다네, 예산에서. 네네. 나 그 열차 프로젝트 나 좀 땄으면 좋겠어. 누구 브로커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고민한 다음에, 경제성 없다고 대답하려고. 근데 누가 또 일부에서 그러더라고. 이게 대선 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예전 거잖아요. 이런 애 누가 했었나 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MB 있잖아요. 네. MB가 그런 반응을 했었다는 얘기가 또 일부에서 뉴스에 나오더라고. MB가 뭐라는지 알아? 뭐라고? 그런 거 뭐하래요? 그래갖고 이번에 통 크게 4대강을 찌른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대박이야. 근데 더 웃긴 거 알아? 열차 페리, 근데, 그 상품은 상품이 되겠다. 되게 신기하다. 더 웃긴 거 알아?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주시장 반성하라는 얘기 하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 뉴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 한번 쳐봐. 네. 네이버 뉴스에 거기 들어가고요. 그거 있죠? 열차 페리라고 쳐봐. 열차 페리라고 쳤어요.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뭐? 관련주가 올랐다는 거야. 어저께인가 언제. 관련주가? 나 대한민국 시장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게 뭔지도 몰라. 진짜 그건 아니다는 거야. 시장에서 그렇게 매매해서 돈 벌 수 있어. 오늘도 상한가 들을지 뭔지 모르겠어. 말하기도 싫어. 나오죠, 그럼. 열차 관련주. 뉴스 피는 거기서 떴다면 오늘 나오잖아. 네. 쳐보지도 마. 쪽팔려, 이 사람아. 궁금하잖아요. 그 얘기하자. 그 100%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분도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 네. 우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점잖게 정말 펀더멘털도 보고 성장성 보고 좀 말이 되는 그래야죠. 정말 이거 정말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될지 모르죠. 될지 모르지. 근데 4대강보단 돈 덜 들겠는데? 돈 안 들지 못할 게 뭐 있어. 배만 큰 거 지어갖고. 큰 거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근데 왜냐면 알 수는 그런 게 많아. 그 서양에 보면 이제 그 페리오 같은 거 많아. 인근 섬에. 근데 엄청 넓어요. 거기 열차를 한 칸, 두 칸, 여기까지 5칸 쫙 지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나 비행기 타고 얼마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왜 그렇게 가야 되지? 근데? 그러니까 MB가 그런 얘기 했다는 어디 찾아보면 검색하면서 MB 반응하면 처음에 또 나와요. MB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야. 그거 뭐하러 해요? 했다는 건데 이거 7억을 예산을 배정해갖고 이게 예산안 통과 안 됐잖아요. 예산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 누가 따냐가 중요하지. 나 집 따게 주라. 내가 온갖 힘을 다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경제성 없다라고 딱 5줄 써주고 끝내게. 그리고 7억 받아먹고. 고민 한 1년 하다가. 1년 하다가. 고민 2년 정도 하다가. 외국 많이 간다고 뻥 까야지. 외국 7억도 작다 그러고. 100% 바로 올려달라고. 가야지, 직접. 100% 올려달라고. 조선소에 가서 문의도 하고. 그렇지. 그렇죠. 계획서 설계도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결론은 불가능. 불가능이 어딨어. 4대 영다는데 경제성 없다 딱 그래야지. 경제성 없다? 경제 없다 결론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몰랐냐면 저는 누가 얘기를 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중 얘기를 하던 거야. 그 중국이랑 기차다 간다고. 그래서 진짜야라고 그런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차부터 진짜 있다고. 그래서 이거 보여줬는데 그런 관련주가 또 어저께 올랐다는 얘기까지 해서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눈물이 나와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로 사이즈가 다른 건요. 저도 한번 들었는데요. 황금 꿀꿀이님. 철로는 이제 사이즈가 있잖아요. 레일이.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외국에서도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 외국에서는 이제 그 구철이 아니라 사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다른 것들이 있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그럴 때는 이런 게 나면 쭉쭉 이런 거 쭉쭉쭉쭉 이런 거 있잖아요. 바퀴를?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네. 레일의 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렇게 뭐 장착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해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왜냐면 레일을 뭐 2개를 달건 3개를 달아갖고 바퀴를요. 이거를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큰 트럭 같은 거면 타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한 해결이 있었는 거예요. 누가 그런 개그를 기사에 실렸나요? 조선일보라니까요, 가이뚜르님. 이거 웃자고 하는 게 조선일보 기사에 났던 거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처음 하는 진짜요? 거군요. 예, 진짜. 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저희가 작가한테 오늘 얘기했거든요. 아침에 네. 방송에 웃더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해서 보니까 빵 터졌어. 그냥 해저 터널을 뚫지 그냥. 해저 터널은 지금 여수랑 제주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이 이거하고 결사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반대할 수밖에 없죠. 원희룡 제주시장도 이거 결사 반대하고.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잠을 안 자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쑥 갔다 쑥 오면 되는데 누가 제주도에 비싼 호텔에서 왜 자? 그렇죠. 전라도나 이런 데 쑥 갔다 오고 여수 가고 거기서 놀다 오고 가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일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 이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F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SF에 그냥 뭐 그 분석 이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성격이요. 그런 이제 물류 시스템 아까 CJ도 얘기하고 전체적인 아마존의 물류라든가요. 이렇게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왜 도대체 CJ 대한통운이나 알리바바가 이런 얘기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또 오늘 신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페리 오늘 재밌었어요. 어? 방송 가서 한번 써먹어볼까? 뭐? 열차 페리 너무 즐거웠어. 열차 페리? 오랜만에 웃었어. 나 요즘에 좀 우울했는데 열차 페리로 좀 즐거워. 내가 말했잖아. 그게 무슨 이상한 신문이 아니라고. 조선일보. 대한민국 최대 판매 부수. 네. 열차 페리 고맙습니다. 예, 2부에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오늘. 하지 말라 그랬대요. 네, 일부 시간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아까 좀 약간 플러스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1포인트, 12포인트니까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일부 시간 마지막에 큰 웃음을 드렸잖아요. 네. 웃음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지금 가는 건 충분한 거예요. 지금 뭐 찾아보니까 아까 그 채팅창에도 시실리아. 시실리아 아닌 것도 있고요. 열차 트레인. 중국에도 일부 그런 지역이 보니까 있네요. 화면도 잡아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열차 페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산에서부터 타갖고 말이야. 길게 보면 제주도에서도 해저 터널을 뚫고 가갖고 말이야. 쭉 가갖고 잠깐 일어났다 그러면 서울에 쪽에서 바깥에 63빌딩 보면서 김밥 하나 까먹고 또 잠깐 자고 일어나보니까 바다에서 또 한번 까먹고 좀 이러니까 상에서 까먹고 이런 거죠 지금요. 그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7억 원이나 얼마죠? 얼마? 모르죠 뭐. 상해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저 비용으로? 싸게 하면 15만 원, 20만 원 충분히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렇게 좋으면 역설전화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올 연말 연초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KT 그 열차. KTX 그런 거 무슨 한국철도공사 이름은 코레일의 문제였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왜 좋으면 지금 보세요. 저기 있죠. 공항 가는 기차 있죠. 공항 가는 기차. 서울역에서 공항 가는 기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몇 조 날려먹었다는 거 아니야. 또 엄청 수천억인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걸 KTX까지 연결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역시 없다는 거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뭐 시간 많고 여유 많은 분들은 기차 타고 상해까지 가서 유럽까지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또 얘기 좀 이어가겠는데요.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주, 앞서 이제 LG생명과학에서 그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래서, 궁금한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왜 이렇게 헬스케어냐, 헬스케어 관련주를 사냐는데, 그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주가 뜨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보여주시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영어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어떠한 산업보다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일단 높다는 거예요. 그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내려보세요. 조금 내려보세요.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거든요. 이거 그거예요. 그거. 그게 보면 다른 쪽 산업보다 이쪽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아퍼레이팅 마진이잖아요. 영업이익이 높다는 건데 그만큼 뭐야? 특히 바이오나 이런 쪽이 얘네들 다른 것보다 옆에 유틸리티나 뭐 서비스나 테크나 파이낸스보다 수익들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 높은 배수를 받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제 높은 건데 그럼 왜 높겠어? 왜 높겠어요? 그게 제목이 써 있죠. 제목을 올려주세요. 여기 다 아는 단어야. consumers getting 가우지도 오늘 헬스케어는 알잖아. 가우지가 뭔지 알아? 가우지가 뭡니까? 가우지가 좀 쉬운 말인데요. 네.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이제 애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보면 될까? 호갱이에요, 호갱. 호갱? 눈탱이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탱이 맞고 뭐지? 눈탱이 맞고 좀 멋있는 말로 바가지 있죠, 바가지. 바가지 할 때 가우지 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어에서요. 이거 바가지 뜨는 거야. 왜냐면 기술력을 갖고 크게 돈 버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선 이승원 대표 아들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LG생명과학에 혜택 봤다고. 네. 그게 딱 제가 물어보면 되죠. 보험이에요, 비보험이에요? 그게 하나 논란에 있습니다. 비보험과 보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는 보험 처리를 그러니까 비보험인데 민간보험에서 그러니까 민간보험에서도 그거를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보험 말이야. 당연히 아니지. 비보험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게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들 이제 조금 해갖고 이제 호르몬 제제 맞는 건데 LG생명과학 거를 제가 알기에는 많이 맞아요. 또 애들 보면 LG생명과학이 은근히 강남 이런 데 보면 성장하기 위해서 애들 키 크기 위해서 맞는 것 중에 하나가 LG생명과학이 있어요. 그것도 호르몬 제제거든요. 일종의. 그다 비보험이거든요. 예? 그게 뭐야? 비싸다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비전문가지만은 조그만 약을 하나 말 때 감기약 맞으면 돈 별로 안 내잖아요. 네. 3,000원, 4,000원 낼 걸. 이거는 그냥 3만 원, 4만 원 훅 낸다는 거죠. 10만 원 내고. 그 차이가 바로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고 고령화되는데 여유가 있고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마찬가지인데 물론 미국이 훨씬 더 하죠. 미국의 헬스케어, 보험이나 커버리지가 약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혹시 어르신 분들이 이제 요즘 보면 정기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데요. 펫이란 거 아세요? 펫 검사? 펫 검사? 네. PET, 펫 검사. 네. 그게 무슨 단층 검사 뭐 그런 게 있어요. PET라고 쳐보세요. 이거 아시잖아요, 벌써요. 임시필명 156816이 펫 검사. 한국말로 뭔지 좀 번역해줘봐. 좀 찾아봐서 알려줘요. 그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든지 하면 그게 추가적으로 옵션 들어가면요. 양전자 단층 촬영. 이거 좀 보여요. 이거 좀 한번 잡아줘봐. 이게 펫 검사인데요. 이게 암도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옵션으로 그거를 계속 검사만 하는 애들 보면 하더라도 100에서 150만 원? 그 정도 할 겁니다. 100에서, 예, 맞아요. 명님이 1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거기서 옵션 들어가서 100에서 하고, 뭐 삼성에서 하면 뭐 종합병원 큰 데서 하면 300인데, 이게 보면 암에 걸렸던 분이 있죠. 암에 좀 했던 분들이 할 때는 이게 의료보험이 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네. 근데 보통 사람이 하는데, 이거 있죠. 미국에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친척 어른이 이거 미국에서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는데 암 수술해갖고 이제 2년에 한 번 할 때 이걸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이 커버가 돼요. 그런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얼마요?
나라마다 주마다 틀린데. 미국은 뭐 맹장 하나만 해도 1,000만 원대, 몇 천만 원, 막 이러잖아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한 시간, 2시간, 1시간 누워있기만 하면 돼, 이거 약 먹고, 그 주사 맞고.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이거? 이거 얼마냐면, 미국에서 $8,000. 8,000달러? 한 번 하는데, $8,000. 그러니까 800만 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눈탱이는 맞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뭐 이런 게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이런 거죠.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의료 민영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제가 봤을 때 이래서 LG생명과학이 제가 봤을 때는 의료 민영화 그런 얘기가 나왔던 중에 딴 거 제가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워낙 우리나라 제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큰 것 중에서는 아마 LG생명과학이 이런 히트 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내심 갖고 있는데 PET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죠. PET 같은 경우는 떠나서 CT. CT 우리 얼마 찍습니까? CT는 다 보험 아니야? 네, CT 얼마 찍어요? 만 원 내겠지 뭐. 네, 미국 500만 원이에요. CT 찍는데 555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기 때문에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눈탱이라 이거는 뭐 그 국내 기업이 그러니까 미국에 일단 상당히 특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다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의료 민영화 돼갖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호르몬 제작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쉽게 하면 눈탱이 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오늘 처음 하는데 LG생명과학의 장기적인 관심은 포인트로 오늘 처음 얘기거든요. 의료 마냥 의료 안 민영화 되겠네. 수혜주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요. 의료 민영화 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눈탱이 치면은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게 있죠. 네. 의료 민영화 돼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오면 이거 엄청 좋아하죠. 차라리 의료 특구만 만들든가 그래야지. 몰라, 난 상관없지. 네.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난 주식 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색채를 정치적인 게 아니라 당장 네. 어디 뭐 교통사고 났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에이, 죽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 제제령 같은 거는 딱 네. 맞아대가 안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런 병원은 세일을 많이 할 거란 얘기죠. 네. 의료가 민영화되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레포트.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이거 메이저리티가 아니라 메이저 리포트로 하면 된다는데, 아직도 안 먹고 죽고 있어. 메이저리티란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 메이저리티라는 말이 자기는 이때잖아요. 피디님 좀 바꿔주세요, 이거. 그거 너무 없어 보여, 그지 않아? 메이저리티 리포트. 이건 아닌 거죠. 네, 그 KDB 대우증권의 SFEA를 하겠습니다. SFEA. 앞서 이제, 우리 김성은 팀장이 했던 제가 또 깜짝 놀랐는데요. SFEA는 실제로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증권사 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KDB 대우증권 목표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전에 한 10시까지 확인했을 때 보면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목표가를 올렸어요. 내일은 안 올렸는데요. 제가 왜 SF를 얘기했냐면 얘는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네. 뭐냐면 물류 자동화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목을 훑어보잖아요. 네. 제목이랑 요약 부분. 제목에서 꽂혔어요. 얘가 잘 잡았구나, 이 친구가. 이 담당자가 이름은 난 뭔지 모르겠는데 본격화되는 물류 자동화 시대인데요. 이 물류가 지금 최대 화두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물류시에 두개 만든다고. 그런데 물류에 관심이 있던 채 그런 주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찾던 차에 왜냐면 CG의 대한통운 하나만 하기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인지 뭔지 현대도 상장돼 있는가 이거? 현대로지 그것도? 현대로지스틱스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상장 안 돼 있어? 네. 근데 그 얘기 왜 했어? 아니 그렇게 되면은 대한통운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물류 자동화 시대인데요. 이게 물류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깜짝 놀라서 오늘요. 그 물류 자동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온라인 물류 자동화가 예전에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돼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별로 아니었었나 봐요. 왜냐면 알리바바가 이번에 상장하면서 많이 어디 가나 가담이 로지스틱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택배라든가 트랜스포테이션이랑 로지스틱스가 영어로 물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알리바바 상장으로 물류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가 맨날 얘기하던 거잖아요. 네. 네, 제 얘기 맨날 이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물류 자동화 지금 뛰어나는데. 그거 보시면 그거 좀 적어주세요. 쫙 주세요. 그 두 번째 칼럼 보면은요. 최근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상장으로 물류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맨날 얘기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B2B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사람이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B2C잖아요. 크게 잡아갖고 조금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보면, 뭐 온라인 때, 사이버 쇼핑 데이 때 아마존에서 뭐 몇만 명을 임시직 고용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좀 더 빨리 물류를 진행하고, 빨리 뭐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개발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물류 자동화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근데 전 정말 또 깜짝 놀랐어요. 국내에서는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존, 테스코, 오카이도 등의 글로벌 유통업체는 이미 온라인을 구축했지만 국내에서는 이마트가 올해 처음으로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가 레벨을 모르잖아요. 어떤 거로 온라인을 물류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전문가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 글로벌 레벨에 맞는 온라인 물류는 처음 했다는 거야. 이게 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지난달에 롯데마트 온라인 물류를 또 수주했고요. 롯데마트 수주했고요.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또 수주하기도 했고요. 이번 달에는 타이업체랑 대규모 자동화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OLED 사업 부진 등등 얘기했고 저는 사실 걷다가 이제 반도체 산업 좋아진다 하고 장비 쪽 좋아진다 하면서 그리고 원익이랑 얘네가 두 개가 큰형님의 지분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물류 쪽 좋아진다고 얘기했더니 관심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제가 그래서 관심이 생겼다 닮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건 우리끼리 그걸 아니 방송에서 그랬어. 방송에서 아니 우리끼리 디스할 필요는 없지. 네, 중요한 거는 나는 그때는 자기가 말할 때는 내가 말하니까 그랬구나.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걸 자기가 또 디스하고 자기가 말하는 건 내가 디스하는 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꼼꼼히 체크해 줬을 뿐이고 그쵸. 중요한 건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는 마윈이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녔다니까요. 내가 했으니까 많이 한 거지. 방송 듣고. 우리 같은 사업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같은 헬스케어 산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화두가 떠올라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 화면 하나 잡아드릴게요.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요. 이번엔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예. 이게 물리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 화면 잡아주세요. 오늘 안 뜬 건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로봇들이 물류가 물류하는 거 나누는 거 있잖아. 이제 로봇들이 다 이걸 한다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원래 이제 정리하는 건 바코드 찍어갖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뭔지 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래서 이런 게 총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걔네가 한다는 거야. 누가? SF 이런 애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 벌써 비판적이 많아. 사람들 일자리 줄어든다는 거 비판적이 많아. 줄어들겠죠. 우리 줄어들죠. 저기 가면 어디요? 아침에 북한산에 가면 그 주차장에 트럭도 잔뜩 있고 거기서 나누잖아요. 그걸 이제 자동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산에 가보시게 되면 주차장에 몇 시에 가시면 주차장 토요일 날 오전에요. 네. 한 10시? 10시 반? 네. 10시쯤 가시면요. 큰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요. 무슨 택배 회사가 하나 있어. 네. 트럭이 수십 대가 와. 근데 거기서 물을 나누겠다니까. 거기서 나누고 있어.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나눠요.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자동화한다는 건데. 네, 그렇죠. 이걸 이제 앞으로 로봇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철도도 지능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도 그러니까 도로도 교통망도 보게 되면은 신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통 원활한 흐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듯이 이제 이 물류도 이 주소 배달 그 루트가 있어요. 그 주소 배달 루트가 있어서 그것대로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몇 개 정도 튀는 것만 이렇게 제외를 시켜도 이제 되게 많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뭘로 하냐? 드론으로 배달을 시켜버리는 거죠. 전체를 다 드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몇 가지 것들만 드론으로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겠고 드론이 또 보니까 드론 앰뷸런스인가? 그 사업에서는 또 훨씬 더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론에서 사람을 끌어올려? 네, 그 정도로 이제 드론으로 오히려 앰뷸런스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그 앰뷸런스 보내서 생존율이 8%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걸 80%로 올릴 수 있다고 응급 환자들 우리나라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찌 됐건 좁잖아요. 땅덩이가 좁은데. 예를 들어 호주 이런 데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산 속에 그걸 어떻게 구해올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헬리콥터도 있고 뭐 드론이 좀 큰 대형 드론이면 되니까 거기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각종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페더럴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페덱스. 네. 페덱스의 유튜브 광고 보면 페덱스의 기존 광고 재미난 건들의 페덱스의 재밌던 광고 10개 이런 거 딱 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동안의 역사적 광고.
근데 페덱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광고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페덱스, 우리나라는 제가 모르겠는데, 페덱스는 아시죠? 페더럴 익스프레스. 네.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보고 시계를 맞추라는 광고를 한 5, 6년 했었어요. 시계를 맞춰라. 네, 왜냐면 정확하게 시계를- 배달한다. 정확한 시계는 온다는 거예요. 네. 진짜 정확한 시계. 그래서 거의 맞추는 게 이제 페덱스. 왜냐면 그 노하우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1박 2일 오버나이트 하는 게 있는데, 정말 오지에 있는 네. 거야, 물건이. 사람도 잘 안 살아. 근데 산골짜기 이런 데 있는 거야. 또 어떻게 배달해? 그때 있던 거가 광고 중에 하나가 보통 수송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수송기에서 배달하는 사람이 갖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광고가 엄청 요 페덱스 어떤 광고 중에 탑 중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앞으로 보면 이성원 대표 얘기한 대로 드론으로 하고 뭐 이렇게 보면 물류의 혁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력을 갖고 해외 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투자를 확대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이성원 대표가 또 다음 종목 해주세요. 네. 다음 종목은 어제 형님께서 말씀 주신 뭐 동물 어쩌고저쩌고 그걸 보고 저도 조에티스. 네, 조에티스를 보고서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중앙 백신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조에티스만을 봐야 되나? 그러면 조에티스가 가면 왜냐면 이제 중앙 백신이 그 좋은 사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잡주였죠. 잡주였는데 최근에 어쨌든 보고서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근데 신영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신영증권은 좀 저평가된 거를 장기하고 밸류를 좋아하는 애들인데. 근데 중앙 백신 하면 옛날에 이제 맨날 파로 중앙 백신 맨날 뭐 테마에 엮여갖고 움직이는 이제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믿어야겠죠. 재무제표를.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20억, 3분기 매출 79억, 영업이익 20억이 나왔습니다. 동물 백신 전문 기업. 그죠? 중앙 백신이. 조액티스는 백신뿐만 아니라 다 치료제를 해주는 거잖아.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 동사의 매출, 그러니까 이 중앙 백신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3분기에 구제역 많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구제역 그런 거 나 딱 싫어. 그런 것 때문에 매수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성장 시나리오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중국에도 수출해? 중국에 수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뭐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성장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성장성이 나왔고요. 성장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적도 내년 뭐 80억 영업이익, 내후년에 지금 90억까지 가니까 뭐 시장에서 그런 미국에서 그런 관련주가 움직인다라면 중앙 백신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뻗어줄 여력에 대한 쪽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중앙 백신 보고서가 나왔길래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구제역 20%, 구제역은 아니야. 애견 백신, 양돈 백신, 뭐 이렇게 그 중앙 백신 매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쪽이 얼마큼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 수출하면 대박인데? 네, 중국에 수출하면 대박인데 거기도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목표가를 올렸어. 목표가를 안 올렸으면 근데 별로 안 할 텐데. 근데 목표가 올린 내용은 좀 탐탁치는 않아요. 네. 뭐냐면은 그동안은 제약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겠다. 근데 왜 헬스케어야, 얘가?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분류돼서 그거 애니멀. 방송 듣고 바로 바꿨나? 그런가?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게 헬스케어야? 난 이거 한다고 해서 헬스케어 되지 않는데 내 헬스는 케어되지 않아. 근데 네.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지만 네. 우리 방송은 많이 봐요. 네. 그건 우리가 지금 느껴. 나의 헬스는 케어되지 않아, 중앙 백신으로. 아니 저희가 네. 모 증권사에 강의 때문에 갔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저희를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경제나 이런 게 보셨어요. 그게 아니라 팟캐스트를 매일 듣는다. 팟캐스트를 보고서 알았대. 그거 진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애널리스트 아니었고 영업점에 있는 분이었는데 영업 직원이었는데 그리고 본사 사람들도 저희를 안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요. 그때 뭐 인사부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방송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네. 네.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조에티스 뭐 같은 관점일 수 있다라는 저도 거기에 일견 동의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늘 이런 얘기 나올 때 저희가 봄부터 얘기가 중앙배스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사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중앙배스보다 사료 얘기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육류 소비가 모든 종류별로 많이 늘어난다. 좀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또 한번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소고기도 많이 먹고 돼지고기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소고기 값, 특히 미국의 소고기 값이랑 돼지고 그 닭값이 사상 최고가거든요. 추세적으로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련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앙맥스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신현증권에서 했다니까 그것도 아마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요 부분 얘기해 보죠. 많이들 얘기하던데요. 지스타, 지스타가 정말 이런 뭐 컴투스나 이런 것들 게임비 이런 거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스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이제 업체가 있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네. 뭐 열심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뭐야? 지스타 게임쇼죠. 게임쇼인데, 이제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거예요. 어디요? 그 NC소프트. 지금 네. 나오는 NC소프트. ISO.2에 NC소프트가 드디어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 김택진 의장이 그동안에 지분 매각하고 나서 별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야구만 했잖아. 야구만 하고 놀고 네.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김정주 회장이 지분을 쓱 조금 샀죠. 네.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네. NC소프트에서 막 그 성명 내고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 NC소프트가 이제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리니지 이터널 모바일 게임 리니지가 그 NC소프트의 아주 현재의 NC소프트를 있게 만든 그런 게임이죠. 리니지 이터널 모바일로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6종, 그리고 네. 이제 PC 온라인 게임 2종이 신규로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C가 이제 드디어 맏형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부터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NC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랑 고수업 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머니는 고스톱을 쳐? 네. 그 도토리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떼구라고 한번 구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3점 나갔고, 3점, 4점 이렇게 나갔고, 쩐뛰기 하는 것보다, 네. 한 판에 그냥 크 해서 훅 해갖고, 그냥 30점, 40점 이렇게 나갔고, 타짜 투 같이. 그렇지. 한 방에 그냥 싹 쓸어오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른 서로 기업들은, 엄마랑 할 때는 어머니랑 할 때는 장난치는 건 없겠지? 장난을 저희 어머님은 뭐 제 돈을 다 뜯어가기 때문에 고소를 치면은 뭐 어차피 상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젊으시잖아요, 얘기하면 어머님이. 아니요, 젊지 않으시죠. 그래. 네. 어머님은 늘 이제 그 예전부터 활동을 고소업 쪽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정말 도토리 구르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NC는 다르다. NC는 호박 같은 기업이죠. 한번 떼구라고 구르면 그게 이제 매출이 확 늘어나는 근데 그런 어르신들은 네. 그런 걸 게임을 하시면 계속 머리가 계속 그냥 유지되시니까요. 계산이 밝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네. 한 87 정도 되세요. 많으세요. 아주 많으신데. 요즘 달력이라는 게 올랐는데 아직도 가면 시골에 가면은요. 시골에 가면 숫자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절에서 주거나 뭐 그런 그렇죠. 거야. 동네 무슨 세탁소 이런 데서 주는 거 있잖아. 숫자만 네. 있는 거. 숫자 1, 2, 3, 4 있고 그 밑에 보면 음력 있고 바다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써 있어. 뭐 이상한 숫자들인데 제가 결혼하기 처음인데요. 그 밑에 중간에 숫자들이 달려 그 숫자 밑에 뭐 1, 2, 3, 1 할 때 플러스 4, 마이너스 3, 뭐 플러스 2 그런 게 꼼꼼히 매일 적혀 있어. 그래서 갔더니 내가 궁금해서 저 장모님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있다가 엄마 저게 뭐야? 그랬거든요. 다 들려온 대답이 뭔지 알아? 뭐라고? 매일매일 딴 거를 이런 거를 적어 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월간 결산. 월간 결산인데 약간 플러스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야. 맨날 동네 할머니랑 같이 하니까 누가 하나의 이익을 내주는 게 아니라. 껌장봉다리 쓰고 누가 손이요? 나요. 껌장봉다리 쓰고 그런 거지. 시키는 거.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네.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아니 거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지스타는 이제 10주년인데 지스타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지스타 쇼에 가셔서 한번 그 NC소프트 부스하고 그다음에 게임빌 부스를 한번 들려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턴녀가 거기가 있어. 네. 그래서 저 또 특별 네네. 취재 후기도 올라올 때 그때 나면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 그 이상현 대표도 거기 가는데. 그 사람? 지스타. 왜냐면 일본 계약건이 뭐 있을 수 있다 그래갖고 갔더라고요.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뭘 또 추천해야 되는지 네. 연초에 모셔야겠습니다. 지금.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내일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